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기프클럽에서는 죽음마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남은 삶은 좋은 죽음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규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기부클럽을 만나면서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나서 허전한 마음과 약간의 우울증도 겪으며 어디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가서 해보리라 생각하며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종로구 시니어 클럽의 웰다잉 기부 플러스 사업단이었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 사무실 벽면에 내 생의 마지막 기부 클럽이라고 쓰여있는 글자가 저의 눈길을 잡았습니다. 나이 7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세월이 지남을 느끼면서도 내 생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하여는 별 생각 없이 지내왔는데 여기 내 생의 마지막 기부 클럽에 들어와서 죽음과 사후세계, 장례문화, 기부문화 조성 등 죽음 준비에 집중하게 되면서 과연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며 클럽 회원들과 거리 캠페인도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죽음 교육의 의무화를 설득하며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죽지 뭘 죽음 교육이니 죽음 준비니 하느냐며 핀잔을 주고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공감하며 죽음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해야 한다며 응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보람과 용기를 갖는 순간도 있었고 반면에 민망함과 안타까운 마음일 때도 있었지요. 중증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돕기 위한 안락사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창조주를 믿는 나 자신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목숨만 지탱하면서 무의미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조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락사, 즉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했을 때 우리 클럽 회원들이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 토론회로 참석하는 색다른 경험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생의 마지막 기부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함과 웰다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재산을 조금씩이나마 나누며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를 돕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함을 재인식하여 솔선해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 문화에 대해 토론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 재산의 5%만 사회에 기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왔다가 아니 1%씩만 기부해도 엄청 좋은 우리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며 모두 공감하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죽음, 웰다잉을 인식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을 다짐하게 되는 내 생의 마지막 기부 클럽에서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철원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나에게 웰다잉이란 내 생의 마지막 기부클럽의 주요 활동은 죽음 교육 의무화, 안락사법 도입, 장례 문화 개선, 죽음에 대한 자기 성찰 훈련, 기부 문화 확산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나의 생각. 웰다잉은 인생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살다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준비된 죽음, 좋은 죽음입니다. 저는 평소 웰다잉보다는 웰리빙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웰리빙이 자연스럽게 웰다잉으로 연결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웰리빙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혼자 숲길을 걸으며 산책하기를 좋아합니다. 걸으면서 나의 삶에 대하여 많은 묵상과 성찰을 하게 됩니다. 싱그러운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꽃들과 대화하고 아름다운 시와 음악을 들으며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섬, 엘리너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it. 또한 present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꽃밭으로 가꾸어 나가자, 저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와 함께하는 단어, 까르페디엠.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 아모르 파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웰다잉을 위한 삶에 대한 성찰. 하루 한 번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듯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기.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않기.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기. 삶과 함께 죽음을 같이 누릴 때 호련히 찾아올 나의 죽음을 지혜롭게, 멋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기부클럽은 2년여 코로나로 집콕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저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일이 있다는 행복감, 적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뿌듯함, 로망이었던 강의하기, 아주 작지만 사회운동가로서의 자부심, 월급의 아주 적은 부분을 기부하기, 그리고 팀원들과의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런 활동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꿈꿉니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은숙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부 클럽 활동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난 교직의 사회생활을 통해 늦지막에도 일의 중요성에 매료되어 종로 시니어에 발을 디디게 되었어요. 무슨 일일까? 주어진 일에 성실하기로 했지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죽음에 관련된 몇 가지 사업이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생소한 일이었어요. 죽음 준비 교육과 안락사 필요성에 대한 전단지 홍보, 생소한 느낌이었고 가족들도 그만두라 반대 의견이 분분했지만 다행히 기부문화 활동, 장례문화 등
활동에 동감이 들었고 함께 만난 이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전단지 일 하시는 분들 용기 있다고 포용하는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여러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 전문의사, 철학자, 정치인들 토론이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 현장의 공청회의 장소 국회 방문도 했지요. TV에서 시사토론 시청도 관심 있게 들었어요. 누구나 맞아야 하는 인생 마무리인 죽음을 새롭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만 창조주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고심하고 지혜롭게 일하고자 한답니다. 다른 종교, 불교계의 전문 교수의 사후 세계 존재 강의도 듣고 기독교, 천주교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와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 담당 교도관들의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의 실제 증언을 관심 있게 듣고 무신론자의 반응도 들으면서 내 나름 좀 더 선하고 바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인생은 힐링하고 원더풀, 뷰티풀, 웰빙, 웰다잉 하여 고 영원한 파라다이스 하자 다짐하니 70대 시니어의 만남, 교제, 나눔이 있는 우리 일의 필요성을 감사하고 또 알리고 싶어요. 파이팅! 다음은 오명순 선생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뜻깊은 청년재단의 기부. 2022년 9월 오후 종로구에 자리잡고 있는 청년재단에 내 생의 마지막 기부 클럽에서 준비된 기부금을 준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70여 인생 살아오면서 직접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는 재단은 처음이었고 내 생의 마지막 기부클럽 회원 5분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위한 기부금 전달이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혹 기부를 하게 된다면 나라를 이끌고 사회를 이끌고 가정을 세워나갈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24세가 넘으면 나와야 하는 아무 인맥도 가정도 돌볼 자도 없는 청년들, 겨우 정부에서 주는 700만 원의 자립금을 받아 시설에서 나와 사회에 홀로 텃발을 내딛는 데는 너무나 적은 자립금 액수입니다. 이마저도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들의 자립금을 약탈해가는 사기꾼도 있다고 합니다. 청년재단에서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시설 청년이 찾아오면 각 부서로 연결하여 길을 안내해 준다는 직원의 말에 가슴 뭉클했습니다. 청년재단을 통해 뜻이 있는 기부자들의 손길이 더욱 많이 모아지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오면 홀로서기에 많은 어려움에 찬 현실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내 생의 마지막 클럽에서의 기부활동은 저에게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정은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어차피 삶은 고달프다는 것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숨을 거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일이지만 그 순간이 닥쳐올 때까지만이라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일찍 인정하고 마음을 정리하면 그만큼 삶은 가벼워지고
영롱해지라는 생각을 한편의 시로 엮어보았습니다. 날마다 잠들면서 잠을 자다 깨어나면 현실이고 깨어나지 못하면 영면이다. 깨어나면 지금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사람들과 함께 숨쉬며 어울리면 되고 깨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잠들면 그만이다. 지나간 일은 모두가 아름다운 한 자락의 추억, 마음속 구석구석을 더듬으며 미소를 머금자. 잠든 이후에 어찌 될까 생각하지 말자. 깨어나면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살면 된다. 그동안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고 코로나가 기세등등했던 요 몇 해도 살아냈다. 이렇게 살 만큼 살아왔으니 감사하다. 덤으로 얻은 삶으로 여기까지 왔으므로 무슨 미련과 아쉬움이 더 남아있을 소냐. 영면의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므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훌쩍 떠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망설일 필요 없다. 마음속 어둠일랑 거두어내며 살아가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 가족이며 사는 집, 그동안 살면서 장만한 살림살이, 죽음에 이르러 겪을 고통에 대비하여 아껴온 재물, 이제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려 했고 부지런 떨며 뒤처지지 않으려 했던 지난날 모두 다 핏바래고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이젠 그 흔적들을 지우며 살아가자. 연습 없이 본 게임에 매달리며 살아온 삶, 언제라도 영면할 수 있도록 잠들 때마다 돌이켜보며 잔잔한 미소로 눈을 감는다. 주변 정리도 미리미리 챙겨서 하자. 언제일지 몰라도 그날은 기필코 온다. 해질까 못 입고 아껴둔 옷장 속 좋은 옷, 다를까 못 쓰고 간직해온 귀한 물건, 지금보다 더 좋은 날 오리라 기대하지만 그 미래가 현재가 되어도 여전하긴 마찬가지. 아프지 않고 잠드는 오늘에 감사하다. 고왔던 추억을 더듬으며 스며드는 잠, 그동안 잘 살아왔으므로 아무런 회한은 없다. 깨어나지 못할 잠에서 영원히 머문다 해도 그것으로 축복은 이미 넘치게 받았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